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최근 당뇨 환자가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점심과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 시간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삼시세끼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이 당뇨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당뇨 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정말 국민병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렇죠. 자세히 네. 현재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예, 금방 MC께 말씀하신 대로 국민병이죠. 네. 10명 중 1명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500만 명, 약 10%. 이제 그 매년마다 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이제 2025년 되면은 10%가 아니고 25%가 당뇨병 환자. 지금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국민병이죠. 합병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잘 치료해서 네. 당뇨병을 없애버려야만이 여러 가지 합병도 없었고 건강해질 거예요. 이 점점 당뇨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당뇨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 주변에 보면 당뇨 때문에 약을 처방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나아지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그렇죠.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보니까요. 환자들 보면은 병원에 와서 치료하면은 그것이 나아야 될 텐데 그 처음부터 안 난다고 선언하고 들어가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당뇨 치료하는 것은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 먹는 약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분비 양이 매년마다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의 기능이 감소하니까 췌장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 당뇨 약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최근에는 그걸 극복한 치료 방법이 나와서 환자 췌장을 회복시키는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당뇨 치료를 위해서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면 완치가 이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완치가 꿈 같은 얘기.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완치되고 있는 환자들이 생기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당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야겠죠? 교수님 설명 네, 좀 당뇨병의 부탁드립니다. 원인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지 당뇨병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만 거치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아카시 나무가 다 푸는데 말이죠. 저 나무만은 노랗게 벌써 황화 현상, 단풍같이 돼버렸어요. 저거는 뭐냐면 연료 부족이거든요. 밀의 뿌리가 나빠져가지고 뿌리 때문에 물이 안 올라가서 좀 저렇게 된 것인데 다른 나무가 그렇죠.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뿌리에 해당하는 게 췌장인데 그 췌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이 소화돼 가지고 우리 영양분이 들어오잖아요. 영양분이 들어온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인슐린 물질인데 호르몬인데 인슐린 췌장이라는 기관에 나오는 건데 만약에 췌장이 없어지면 췌장이 나빠지면은 저 아카시 나무도 뿌리가 나빠졌기 때문에 점점 몸이 병든 거죠. 마찬가지로 췌장이 병들면은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면 동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동화가 안 되거든요. 그걸 필수적인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 안 들어가니까 몸이 짜부러지죠. 그래서 여기 합병 쪽으로 당뇨병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온몸에 몸을 나쁘게 하는 것이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부족이라는 걸 아시고 그것이 다 바로 당뇨병 원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뇨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분 한번 만나봐야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이곳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경비원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의 주인공 송명호 씨를 소개합니다. 한때는 눈이며 신장이며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빴다는 송명호 씨. 지금의 모습에선 전혀 이상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업무 보시고 하는 거 힘들거나 체력적으로 부담되진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뜬합니다. 오히려 건강에 대한 호언장담까지. 하지만 송명호 씨에겐 30년 동안 앓고 있는 지병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건강검진 때 이제 소변 검사 이렇게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게 딱 나와서 이상하다 해요. 그래 다시 한 번 했어요. 근데 당뇨라고 딱 그랬어요. 그래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당뇨랍니다. 당뇨를 알아온 지 무려 3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명호 씨는 60세가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하루에 꼬박 24시간을 일하고 넓은 빌딩을 걸어 다닐 일도 많이 녹록치 않은 일이지만 송명호 씨의 건강은 이상 무인 듯 보입니다. 아침 6시부터 일일 6시까지 근무하는데 거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근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송명호 씨에게도 건강을 위협하던 때가 있었다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서 있을 기운조차 없었다는 송명호 씨. 그 약 다 먹고 운동 안 하고 식사 조절도 안 하고 그냥 평상시 같이 관리했습니다. 살이 막 계속 빠졌죠. 뭐 한 50kg 미만까지도 빠졌어요. 당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던 건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송명호 씨를 지켜본 결과 하루에 마시는 커피 양만 5-6잔이 넘습니다. 여전히 건강 관리는 뒷전인 듯 보이는데요. 그렇게 드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커피를 좋아해서 진짜 힘듭니다. 못 끊겠습니다. 그래도 있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있는 구석이라고요? 이렇게 내가 건강해진 거는 인공췌장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줘서 건강해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 꿈도 못 꾸겠습니다. 근데 아주 지금 좋습니다. 송명호 씨가 건강을 되찾게 된 비결은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목포에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 나를 강제로 거기다 입원시키는 거예요. 거부감 같은 거 없어요? 강제로 갔다 하시는 거? 아니, 거부했죠. 거부했는데 어떻게든 간에 나를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 그럼 한 며칠 있으니까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한 15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동생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합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은 지 2년. 송명호 씨의 혈당은 놀랄 만큼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300도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90에서 110 이 정도고요. 공복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면 한 140 정도. 바쁜 근무로 느긋한 식사 한 끼 제때 챙기기 어렵지만 밥도 근무도 거뜬하게 소화할 수 있는 지금이 꿈만 같다는 송명호 씨.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느 당뇨 환자들처럼 가려야 하는 음식이 많아 잘 먹지 지금 못했었다는데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걸 이제 몰라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숙달이 돼갖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먹어서 건강이 회복됐느냐, 건강이 회복돼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된 거냐. 무엇이 먼저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송명호 씨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즐겁답니다. 하여튼 즐겁게 잘 먹습니다. 몸이 안 좋은 때는 못 했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즐거워요. 몸이 건강해지니 이보다 즐거울 수가 없고 생활이 즐거워지니 모든 일에 긍정적이 되었다는 송명호 씨. 송명호 씨가 밝고 행복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를 꾸준히 치료하면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완치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열심히 치료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송명호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분도 당뇨로 고생을 오래 하시다가 2년 전부터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보면 당뇨 환자분들 중에 마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그게 당뇨병의 증상이죠.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네.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동화돼서 우리 살과 피가 살이 돼야 되는 거죠. 힘이 돼야 되는데 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바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아까 말한 대로 체장에 나온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당뇨병이 오래 못 살게 되고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살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장기인 췌장에서 인슐린 난 것이 없어졌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오래되면 살이 빠지게 되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당뇨라는 병 자체보다 합병증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신데요. 송명호 씨는 큰 합병증은 없었지만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교수님, 그럼 당뇨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당뇨병 합병증은 게 네. 우리 몸의 기능이 없어지거나 파괴된 형태를 말하는데 네. 당뇨병 온몸의 에너지 공급이 적어지거나 차단되는 거니까 온몸이 다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오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보면은 눈에 망막증이 오죠.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와서 내루관 장애, 중풍이 오게 되죠. 이가 다 없어져 치주질환도 오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합병증 와서 팔다리 수시가 아프고 온몸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장에 들어간 혈관 망가져가지고 협심증, 심근경색증도 상당히 많이 오게 되고 신장도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요독증 오다가 혈액 투석하게 되죠. 발기부전환 오게 되죠. 그다음에 다리 같은 데는 혈액 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족부 병변 와가지고 다리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온몸이 그냥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망가지는 병. 그것이 바로 당뇨병이고 그 합병증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온몸이 다 오는 것입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생성이 되지 않아서 당뇨가 생기고 합병증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혈당을 조절할 게 아니라 인슐린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췌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인슐린 안 나오니까 당뇨병의 혈당 올라가는 원인은 이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인슐린 안 나오는 원인을. 네. 그래서 이제 인공췌장기 치료로 이렇게 저기 있는 것처럼 정상인의 인슐린이 굉장히 식사 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식간에는 또 공복때 안 나오다가 또 많이 들어오다가 적게 나오다가 세 번 큰 굴곡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24시간 들어가는 건데 당뇨병 인슐린 펌프는 그걸 맞춰서 주는 것이죠. 인슐린 펌프를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췌장에 인슐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 들어간 양이 좀 줄어들어서 나중에 췌장이 다 회복하게 되면 관해현상, 완치현상이 돼가지고 아무 치료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췌장 다 회복하면 완치가 되는 거죠. 네. 이 정상인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패턴에 맞춰서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송명호 씨도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건강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셨죠. 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존 치료법과 인공췌장기 치료 효과에 있어 좀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굉장한 차이를 보이죠. 지금 이 환자도 네. 기존에 치료하다가 지금 인슐린펌프 치료하고 나서 2년 됐는데 아주 맞아요. 건강하게 똑같이 살잖아요. 인슐린펌프 치료한 경우에는 보면은요, 이 당화 혈색소가 3개월부터 6.5% 유지를 해요. 이 2년 전부터 인슐린펌프 치료하니까 6.5% 유지하게 되면 합병증이 점점 개선되고 건강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 치료는 합병증 예방한다는 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인정하고 있죠. 훨씬 더 합병을 예방할 수 있다. 훨씬 건강해진다는 건 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 환자처럼요. 네. 네. 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인슐린 주사도 똑같이 인슐린을 주입하는 맥락은 같잖아요. 많은 분들이 인슐린 주사, 인공췌장기 비슷한 치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치료 효과가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스웨덴에서 작년에 나온 건데요. 국제연구로 18,000명, 18,000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7년간 인슐린 주사 요법과 그다음에 인슐린 펌프 요법을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생존율이에요. 환자가 살아있는 율을 보면은 이 펌프 요법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고 이거 심혈관으로 갑자기 죽는 율도 훨씬 더 적고 인슐린 펌프 치료가
그다음에 총 생존율, 다른 거 단순하게 총 생존율도 큰 차이가 나죠. 그 인식펌프 치료를 하면 합병증이 훨씬 적어지니까 주사위법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네. 그런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굉장히 희망에 차 있죠. 환자들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교수님과 함께 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당뇨에 대한 걱정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희망이 생기는데요. 치료 효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치료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저희 앞으로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129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를 20년 넘게 알아오다가 인공췌장기를 알게 돼 관심이 생겼는데요. 기계를 몸에 단다고 하면 수술을 하는 건가요? 또 달고 나서 조작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많은 분들이 이 인공췌장기를 몸에 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수술은 하는 거 아닌지 혹시 조작 방법이 어렵진 않은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게들 생각할 만도 하죠. 네. 지금 뭐 한국에서 한 10만 명 정도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그 문제가 없죠. 네. 문제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전 세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첫째 수술하는 건 아니고 아니다. 조그만 얇은 그 주사 바늘이 피부에 꽂혀 있어요. 너무 얇기 때문에 꽂는 것도 잘 몰라요. 그거 피부에 붙여 있어. 그 피부를 통해서 인슐린이 정상 췌장의 인슐린 분비와 똑같은 방법으로 작게 넣었다가 크게 들어갔다가 작게 넣었다가 크게 넣은 걸 되풀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혈당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인공췌장기로도 뭐 췌장을 수술해서 떼어낸다 그런 거랑은 영 다른 거고 단지 겉에다가 달걀 하나 같은 거 달고 피부에 하나 아주 얇은 바늘에 꽂혀 있다. 이런 정도죠. 누구든지 본인이 달 수도 있고 뜰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도 굉장히 작고 무게도 가벼워요. 거기다 부착하는 방법도 쉬워서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병원에 와서 기기만 부착하고 끝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꼭 들어야 할 교육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환자를 의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지 또 식사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식사 안 할 때 어떻게 되고 또 자기 몸이 또 변하니까 자기 몸 췌장도 회복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1주 내 2주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기 몸도 체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당뇨병 치료에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퇴근하는데 집에서 자기 혼자 자기가 의사보다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훈련소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인공췌장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환자를 의사로 만든다라는 멘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네, 90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음식을 가리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진짜 인공췌장기를 달면 그렇게 해도 혈당이 조절되나요? 저희 아빠가 당뇨인데 먹는 걸 너무 조절 못하셔서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역시 많은 분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당뇨 환자들이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 지금 현재 그 치료 방법을 하게 되면은 네. 췌장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냥 뭐 소화도 안 되게 한다든가 췌장을 자기 인슐린 나오게 한다든가 불충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합병증 온다고 걱정하니까 혈당은 높아지는 거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혈당 오르는데 가장 큰 원인이 먹는 거니까 먹는 걸 줄여요. 그럼 영양실이 더 와서 더 나빠지게 되죠. 그러나 인식펌프 치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상과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뭐든지 먹어도 좋고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고 그러니까 뭐든지 잘 먹어도 다 동화가 소화돼도 동화가 되니까 혈당이 정상 몸이 좋아지니까 그런 걱정 없죠. 정상이 됐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아니거든요. 정상이 같이 똑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큰 장점이죠. 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뇨 치료하려면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가 만나본 많은 사례자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약도 먹고 인슐린 주사도 받고 뭐 식이요법, 민간요법 그러다 마지막 단계에 인공췌장기를 선택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공췌장기는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해서 치료를 계속해서 미루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면서요, 교수님? 1년에 온 사람은 저렇게 한 63% 기계 뜨고 났고 2년, 5년 동안 좀 늦게 왔죠. 그럴 때는 1년 후에 1년 후에 본 겁니다. 반수, 6년 전에 3분의 1. 11년, 15년은 20%.
그래서 1.5수 낳는율이 훨씬 완치될 일이 많습니다. 완치라는 건 췌장 기능이 다 회복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췌장 기능을 조사해 보면은 병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1년 이내 온 사람은 인수법이다면 급격히 췌장에서 인수만량이 증가하죠. 그렇죠. 주황색처럼요. 자수색처럼. 그리고 이 1년에서 5년 사이에 이 2년에서 5년 사이는 중간이에요. 이거 주황색이죠. 10년 이상 된 사람은 조금밖에 회복 못하죠. 그래서 초기 때 말개 인수법부전 말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손해볼 짓이죠. 처음부터 하면은 아주 건강해지는 거죠. 네.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행동해라라고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치료 방법 알고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조금 더 건강할 때 빨리 나에게 잘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해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이 여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당뇨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더욱더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자신에게 잘 맞는 좋은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